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단 제목이 끌려서 손에 들었다가 그 내용에 마음이 빼앗긴 책인데요. 마음산책에서 출판한 윤가은의 산문 호호호. 제목 호호호 참 재밌죠. 호호호는 웃는 호호일 수도 있고 또 한자로 좋아할 호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웃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가 바로 부제기도 하고요.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어린 소녀들의 우정, 오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고도 가슴 뭉클하게 풀어낸 영화 우리들,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말고 책으로 독자와 만나게 되었네요. 호호호는 저자의 일상과 유년 시절에서 건져올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산문인데요. 추억의 만화, 문구, 영화, 꽃, 여름, 생일 등 자신이 몰두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독자에게 소소한 속에 피어나는 맑은 웃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호호호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리게 되고 중간중간에 저자의 유머 코드가 드러나거든요. 읽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윤가은 감독의 오래된 절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호불호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자에게는 호호호가 있다고 말이죠. 그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랬다. 난 언제나 뭐든 좋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별별 것들에 다 쉽게 빠지고 크게 흥분하기 일쑤였다.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게 잘 안 됐다. 늘 잔뜩 호들갑을 떨며 깊이 파고들어 속속들이 좋아해야 속이 후련했다. 게다가 좋아하는 건 또 왜 그리 많은지. 좋아하는 대상들의 일관성도 거의 없어 아무 것에나 마음을 주는 무분별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늘 눈치가 보였다.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걸 좋아하다가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 많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특히 영화를 좋아해서 다 제쳐두고 영화 감독이 됐는데 사실 이 영화 감독이라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번아웃이 왔고 다시 살아갈 원동력을 한때 영화 밖으로 밀어냈던 다른 좋아하는 마음들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의 기록이 바로 글쓰기였고요. 저자의 특별했던 그 시절 함께 떠나볼까요? 사람마다 웃음 버튼이 다 다를 테지만 저자는 귀여운 말실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키친타월을 치킨타월이라고 부른다든지 택시를 타고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했는데 기사님이 어떻게 알고 예술의 전당 앞에 딱 내려주셨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저자는 애매하게 닮은 단어를 용케 떠올리고 과감히 실행해본다는 것 자체가 가히 천재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고 특히 글 쓰는 일을 하게 되면서 어쩐지 점점 더 겁내고 움츠러드는 때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의 다양한 말실수 일화를 더 자주 떠올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내 안에도 다시 그런 마음들이 피어나면 좋겠다. 잘 몰라도 용감하게 도전해보는 마음, 틀리면 다시 배우고 익히려는 단단한 마음, 실수를 실험으로, 실패를 실현으로 바꾸는 용감무쌍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다.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자의 독특한 생일 전통에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데요. 저자가 어느 생일날 아침에 이상하리만치 찜찜한 기분을 안고 깼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속도 전부 취소되고 친구들은 축하 인사 문자 하나 없고 가족들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고 아무튼 하루 종일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서운함이 쌓인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가 웬 커다란 봉지를 손에 들고 퇴근을 하셨는데 저자를 보고 환하게 웃으셔서 아빠가 기억했어 내 생일 선물이구나 하고 냅다 봉지를 풀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 다름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필요해서 사신 거예요. 한동안 넋이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겼다. 웃겨도 너무 웃겼다. 나는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낄낄거리며 온 방안을 굴러다녔다. 막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그런 나를 보고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웃기 시작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는 엄마를 보며 다시 웃음이 터졌다.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며 기웃거리기 시작한 동생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 또다시 웃음이 솟구쳤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아빠가 일단 그 쓰레기통은 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빠는 정말 진지했고 나는 이제 웃다 기절할 지경이었다. 자꾸 웃으니까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다. 아침에 눈 뜨고 처음으로 몸도 마음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저자는 애초에 누군가가 생일날에 좋은 기분을 선사해주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하루를 보내야 가장 기쁜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니까 내 생일을 진심으로 정성껏 축하했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지 않나요? 내가 말 안 해도 내 생일인데 가족들이 기억할 거야. 저도 중2 땐가 생일날 말 안 하고 언제 축하해 주려나 기다리면서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그게 저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녁에 미역국은 같이 먹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내 생일은 나를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해 축하하는 것,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날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가은 감독은 끝내 아빠에게 쓰레기통을 돌려드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저자에게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 감을 잡아보는 신박한 인생 수업이었고, 고전 문구와 만화책은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또 혼자 노래방을 즐기며 감춰뒀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요망한 빵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도 보여줍니다. 작가의 일기 같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자연스레 함께 웃고 참 좋다 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하루에 힘이 되어준다면 한번 그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호호호를 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표지를 보면 짧은 머리에 굉장히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편하게 책 좀 봐야지 했는데 이번 컨텐츠 원고를 쓰려고 책 표지를 굉장히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근데 어머! 윤가은 감독이 좋아했던 것들이 전부 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공감했던 소재들, 장면들 이런 것들이 파바박 막 다시 떠오르면서 뭔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안팎으로 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